4.15 총선 앞두고 각 정당의 경남도당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중당 순서입니다. 서경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총선 민중당 경남도당의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이제 적폐 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제 가장 큰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저희 민중당하고 3자 회동을 자꾸 재촉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저희는 정당 지지율을 정당 투표를 굉장히 높여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데요. 경남에서 8%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에서 3% 정도 넘겨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진출하고요. 예. 성산구에서 그러려면 15% 정도의 정당 투표를 올려야 됩니다.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죠. 예. 그 관련해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군소정당도 좀 국회에 들어가고 다양성을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이 됐는데 결국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 위성 비례정당 출범하면서 좀 어렵게 된 상황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민중당이 원내 진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몇 석을 좀 예상하시는가 목표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전국 정당 투표 지지율이 3% 넘겨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석 또는 두 석 정도 진출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에서 한 석, 그래서 두 석 또는 세 석 정도가 저희 민중당 전체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요. 사실 소수정당, 진보정당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미래통합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꼼수정당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절체절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제 생각에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만든 꼼수 정당은 있을 수 없는 정치 코미디고요. 이거는 사실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공약 좀 대표 공약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5대 분야 핵심 공약 발표하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5대 분야하고 20대 공약을 채택을 했는데요. 좀 말씀드리면은 5대 분야는 이제 공공의료 확대 분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 특권 없는 국민의 국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노동의 나라.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예속과 전쟁 없는 자주평화의 나라. 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는 친일과 적폐 세력 없는 민주의 나라. 이게 5개 분야고요. 거기에 따라서 20대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진주련 재개원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창원대 공공의과대학병원 설립 문제. 세 번째는 국회의원 면책 불체포 특권의 폐지 문제. 세 번째는 국민혈세 네 번째죠. 국민혈세 6조 강요하는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폐기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 그다음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특별법 제정. 이게 핵심 공약으로 저희들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앞세우신 공약들이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공약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창원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공약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요. 실현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의사협회 같은 기득권 집단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고요. 이 공약이나 이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국회에서 기득권 세력의 반대 때문에 사실 묶여서 실현이 안 됐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정원 문제는 지금 국회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딴지를 걸어서 그동안 안 돼왔던 건데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창원 같은 창원대에서 의과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폭넓은 동의를 얻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창원대학교라든가 뭐 창원시라든가 이런 상층 인사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탄력이 받지 않고 운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냉정하게 저는 봐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똑같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잘하지 않으면 또 예전에 마산 노본랜드가처럼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준비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창원대가 지금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학적으로 준비해 나갔을 때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공공의과대학을 전임 창원 총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약인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에서 필수 용역들을 이미 수반해 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대가 됐다 하더라고요. 이것을 잘 살려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미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거의 뭐 준결정한 상태로 발표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단지 뭐냐면은 지금 모든 후보들이 이 공약을 얘기할 때 창원시의 국한에서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동남권에 좀 스케일이 크게 부산, 울산, 대구, 경남 다 5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동남권의 공공의료대학의 센터로서 창원시 역할을 매김해야지 이게 상당히 의미 있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0일 날 이 공약 발표를 할 때 모든 후보들이 좀 받아달라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어떤 특정 후보의 공약이 아니고 전체 후보의 공약이 됐을 때 이후에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장을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윤한홍 의원님이 이거 비슷한 공약 예전에 그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네. 의회에서 그냥 묵혀버렸거든요. 혼자만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다음은 추진기구인데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상층 인사 중심으로 갈 게 아니고 녹색 경남 20일처럼 거버넌스 형태 협치기구를 만들어서 시민운동을 해야지만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일화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 각 당의 후보가 인쇄가 되면 그 효과가 맞습니다. 떨어지는 게 예, 예.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걱정 때문에 좀 예. 다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난항입니다. 이미 예, 예. 지금 이 시각이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단일화는 아직까지 뭐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네. 투표용지 인쇄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는 없고 사전 투표가 이제 10일부터 시작되는데 네. 그 앞에 9일까지 단일화 한다면은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적폐세력 예. 청산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일단 저희는 뭐 3월 10일하고 4월 1일 날 2차례 걸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뭐 양당 간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2가지 방식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 있고 그게 정말 어렵다 한다면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일 중에 이게 중요한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아마 저는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예. 한 15초 정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네. 전하고 싶은 말씀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꼼수로서 민중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정당제 3%를 넘겨야 됩니다. 경남에서 정당표 지지를 8%를 넘겨야 됩니다. 창원에서 15%를 넘겨야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 민중당 기호 8번 민중당에 아낌없는 표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